예, 도표를 내주시고요. 이게 임대주택이든 소유주택이든 1주택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1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25평에 살다가 앞줄에 있는 이게 똑같은 25평으로 옮겨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옮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 앞줄로 옮겨도 그러면 이거를 과세 이연 제도를 해서 1가구 1주택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일선에서 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정책 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전달해서. 예. 두 번째 그 한번 통계를 한번 볼까요? 어디 갔네? 그 종부세를 내시는 분이 그 중에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12만 2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 소득이 없는 분이 이 12만 2천 분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예, 뭐 그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득이 없는 부분도 이분도 뭐냐면 이게 1가구 1주택을 확실히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과세 이연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한번 최종 처분할 때 한번 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월세 부담이 좀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월세 부담을 좀 줄이려면은 이거를 세액공제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세 정책 부분이라서 제가 바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뭐 그럼 실태를 한번 나중에 긍정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실태를 한번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게 우리가 정부가 애써서 15만 채를 한다고 했는데 저건 개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 중에 11채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이 33만 명이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저 국세청 자료인데 저거 맞는 자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우리가 확실히 보호해 주자. 좋다. 그 과세 이연도 해 주자. 근데 그 도대체 이게 11호 11채 이상이 개인이 3만 명을 가지고 있으면 저 부분이 팔고 나가야 주택 공급이 되는 거 아닐까요? 팔고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뭐 주택 임대 사업자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전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에요. 예. 개인일 경우에 예. 그 저런 주택 보유 실세에 대해서 우리가 1가구 1주택은 보호하지만은 좀 다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본 의원이 다주택 보유 실태에 대해서 행안부, 기재부, 국세청 이거 전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실태 조사를 다 모르고 있어요. 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통계 조사나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예,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근데 국세청에서는 이게 금융기관 정보를 현재 대출을 지불한 대출을 얼마 받은 알 수가 없죠. 지금 저희가 이제 건저당 자료는 그 최근에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경기에서 우리가 현금 10억을 가지면은 10억짜리 집을 2억 원 곱하기 5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충 보면 뭐 물건별로 다 담보를 다 인정해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정보하고 국세청이 뭔가 알아야 저기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 투기 문제에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주택 등기 자료에 이제 그 건저당 여부가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얼마 대출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 알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갖추지 시스템을, 않으면 파악이 불가할 건 예,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서울 시내에 그 IT 발전으로 해서 계속 공실률이 늘어나게 되는데 대략 공실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빈집이나 상가 등의 공실률이 몇 프로나 돼요? 예, 대략 10% 이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런던이나 프랑스나 우리가 이런 데 같은 데 보면은 결국에 상가를 일반 주택으로 전환하는 이 컨버전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하게 되면 공급 정책을 빠른 속도로 해나갈 수 있잖아요. 주택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 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이 세무 공무원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조사 태도가 계속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의 제도를 잘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 자료로 밝혀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무 공무원이 직급이 낮잖아요. 이 직급이 낮은데 이 직급 낮은 문제를 한편으로 해결하면서 이 공직자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근본적인 세무 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뭔가 두 가지를 함께 연구해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흔들다 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직생활 총 몇 년 하셨어요? 28년 현재 재산 신고한 게 얼마예요? 지금 한 5억 조금 넘습니다. 현재 그 자곡로 이 아파트 빼놓고 다른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차명 거래 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LH 이 아파트가 앞으로 2025년 되면 이게 얼마쯤 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면 뭐 현재보다 좀 떨어질 거고요.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실거주기 때문에 사실 시세가 어쨌든 아무런 의미가 그 없습니다. 1주택이라는 거고 결국 차명 거래는 없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25년 공직생활했고 5억 6천만 원이다. 자, 아까 그럼 다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이게 1가구 1주택 문제인데요. 우리가 1가구 1주택은 우리가 임대든 소유든 보호하고 장려를 해보자. 근데 저기 보면은 이제 그 법인을 빼놓고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기서 개인하고 임대사업자를 비교하면 저기 몇 대 몇쯤 됩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자도 집을 많이 가질 수 있죠. 근데 저기 개인하고 임대사업자를 비교하면 몇 대 몇쯤 됩니까? 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개인이 저렇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은 주택 공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저 부분이 결국은 팔고 나가야 결국은 주택 공급이라는 게 서민들한테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우리가 세금을 중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뭔가 또 팔고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찾아야 될 텐데 그걸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 부의 창출 부분인데요. 저기 상위 그 10분 이외에 있는 분들인데 평균 3.47을 가지고 있고 주택으로 갖고 있는 게 1,400조, 토지로 갖고 있는 게 1,00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해결해 나갈 건가요? 부자 되는 거 저는 절대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한번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 부동산 등 양도로 보게 되면은 약 756조 정도가 2018년도 귀속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1,800만의 근로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677조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세액을 보게 되면은 756조에 대해서는 17조 원이 거치고 근로소득 677조에 대해서는 38조 원이 거치면 이 대한민국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결국은 조금씩 돈도 모으고 삶의 희망을 갖고 이런 사회가 좀 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고 미국은 부동산 40, 주식이나 채권이 40 정도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럼 뭔가 이게 부동산 중심이 아니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 제가 이거 그 통계를 한 10년 동안 계속 추적해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좀 건강한 자본주의로 이렇게 나가려면은 부동산을 통한 소득을 얻는 것도 방법이고 주식도 방법이고 예금도 방법이고 다 방법인데 그런 어떤 특정하게 우리가 불로소득이나 쏠림 현상 때문에 이 사회 정의나 이런 것이 좀 붕괴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1가구 1주택을 임대든 소유든 이걸 좀 더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국회가 도와주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다주택 임대사업자라면 또 소득이 생기면 또 그것도 우리가 합법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다주택자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건지는 저는 좀 더 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게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또 세법이 또 바뀔 거다. 그러면 그때 또 이익을 실현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사회에 계속 되풀이되고 난다면 이건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근본적인 우리가 이 자본주의 질서를 좀 바로잡는 새로운 우리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세청장님께서는 이제 현지에서 세금을 걷다 보면은 많은 실 사례들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정책 당국이 모르는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이걸 정책 당국에 말씀하신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실태, 통계,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언제 한번 취임하시고 나면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결국은 이 자영업자나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운데 이게 소득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국은 75%를 찾으려도 못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줄 때 보면은 75%는 못 찾아내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국세청 현재 재산이나 소득 통계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나 이 사람의 건강보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죠. 저희 국세청의 어떤 그런 소득 파악 시스템은 아무래도 과세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 일정 주기 1년 단위나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아야만 결국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통계청하고 국세청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가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요되는지 이분을 좀 종합적인 시스템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2004년부터 주장하는 건데 이 시스템을 이번에는 좀 반드시 이걸 관계기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기재부총리한테도 예. 이 시스템 없이는 결국 통계 시스템 없이는 우리는 어떤 정책도 쓸 수 없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확실하게 있고 우리가 국민들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이번에 아마 통계 시스템을 정비를 해주시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